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2nd of Thursday, now 8: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ife semantics. life semantics 많이 들어보시진 않으셨을 텐데요. 의료기기 업체인데 메타버스를 원격 진료하는, 그래서 요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참 뜨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메타버스가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은 되게 큰데, 아마 여러분 포트에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한두 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추천드린 영상 보시면서 좀 하시고, 제가 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를 다시 추려서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또 성장 동력이 큰 산업, 이게 두 개가 같이 결합된 거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데, 물론 아직 좀 이따 파이낸셜 피겨를 보겠지만 매출이나 이런 건 아직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인데요. 그래도 설립된 지는 좀 꽤 됐습니다. 2012년 9월 26일 날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다고 봐야죠. 상장은 비교적 최근에 했고, 2021년 3월 23일 날 했으니까 상장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그래서 상승했다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요즘 살짝 조정받고 있는 건데, 지금 15,300원이에요. 아직 외국인 지분은 적습니다. 0.25%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승재 대표님인가요? 그렇고 회사는 강남구 쪽에 있고 직원은 한 61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동적 의료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코비드 19이 또 기회가 되고, 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죠. 아마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근데 되는 것도 있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그전에는 완전히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일부 정도 조금 풀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때 얘기했다시피 파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진국은 대부분 네거티브 규제인데, 그래서 파지티브 규제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에서 허용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된 거 빼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 같은 건 새로 나온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된다고 딱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선진국은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 법에서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빼고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 진료는 새로 나왔으니까 어디 명확하게 안 된다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 뭐 맨날 규제 총량하는데, 일단은 파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은 이권을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권한이 너무 강해요. 물론 대부분 좀 후진국일수록 그런 공무원 권한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공무원이 강해서 그걸 선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거기서 막대한 이권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선진국에 편입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진국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고쳐져야 되고, 어쨌든 파이낸셜 피겨를 잠깐 라이프 시멘틱스 보겠습니다. 2018년에 매출 7억 원, 2019년에 12억 원, 2020년에 27억 원, 영업이익은 2018년에 마이너스 29억, 2019년에 마이너스 36억, 2020년에 마이너스 37억.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2018년에 1251, 2019년에는 마이너스 277, 2020년에는 또 336.41. 그래서 뭔가 아직 뭐 매출이 적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굉장히 널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외부에서 좀 투자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야 되고, 투자금액은 상당히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부채 비율이 플러스 336.41. 아닌데 플러스 336.41이면 부채가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투자를 본격적으로 많이 받지는 못했군요. 예. 그래서 2019년에 마이너스 277억, 이때 할 때가 많이 받았군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018년에 너무 높았다가 19년에 투자를 많이 받았다가 이제 2020년에 어느 정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쯤에 다시 한번 투자를 좀 더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주가가 아직은 비싼 것도 아니라 여기서 물론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주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 진로가 같이 겹쳐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안정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포트에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절대 금물이고요. 조그만 포트로 좀 담아서 좀 회사가 성장하는 재미를 보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반토막이 나도 나한테 크게 타격이 없을 만큼의 주식을 매수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3배, 4배 갈 수도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리스크를 완전히 해지할 수는 없지만 리스크를 관리는 매니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도 하락이 있다면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때 그때가 바로 매수 기회라는 그런 주식의 격언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무더워서 에어컨을 좀 아침부터 좀 틀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울트라 러닝 요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울트라 러닝을 한참 동안 좀 못 봤는데요. 학습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래서 학교 밖의 학습은 대개 직업을 위한 부차적인 보완일 뿐 핵심적인 목표로 보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조직은 훈련과 교육에 대해 겉으로는 지지하지만 대개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열어 가만히 앉아 수동적으로 듣게 할 뿐이다. 그러나 울트라 러닝은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연습을 함으로써 일종의 융합적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뭔가를 가르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래요. 학습이 뭔가 좀 강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나오시 뭔가를 가르치도록 밀어붙이는 것. 그래서 능동적인 학습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집이 언제나 이긴다.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과 환경 문제다. 서울급 국제도시에서 마당 딸린 단독주택 갖고 사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요하는 일이다. 결국 마당 없는 다닥다닥 붙은 단독주택으로 타협본다 해도 서울 시내에서 그런 집 지을 비용이면 강북에 조경 잘된 30평대 아파트를 골라서 살 수 있다.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 살려면 통근에 왕복 4시간씩 잡아먹는 교회에 집 짓고 보안 걱정하며 세콤 달고 단열 누수 걱정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단독에 살 것인가? 전철역 상업지원과 편의시설, 문화시설, 학교 가깝고 직주 근접한 편리하고 조경 잘된 아파트에서 보안 걱정 없이 따뜻하게 살 것인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시가지는 위와 같은 조건들 때문에 녹지는 감소하고 집마다 적도가 돼야 하니 필요도록 면적은 2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 인구를 아파트가 아닌 100% 단독주택이 수용했다면 공원 녹지는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이며 서울 시가지는 아마도 지금의 고양,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 성남, 안양, 과천, 부천, 김포까지를 거대하게 연담하고 덮고 있을 것이다. 시가지가 커지는 만큼 교통체 증가, 출퇴근 거리는 증가한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냉정한 분석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서울 안에다가 굉장히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것이 환경 오염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외로 출퇴근하는 막대한 그런 화석연료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 플러스 그런 거를 좀 세이브할 수 있고요. 물론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이나 서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절대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서울에서 있고 싶은 사람들조차 서울에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웃라이어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기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기장이 기장한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야 된다. 비행기 추락사고의 사후 분석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본부는 워싱턴 포토 맥강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70년대풍의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 가면 위원회의 긴 복도를 따라 엔진 터분이 녹아내린 조각, 헬리콥터 회전 날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등 파손된 비행기의 잔해로 꽉 찬 연구실이 배치되어 있다. 그 연구실들 중 하나는 흔히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조종실 음성 및 데이터 녹음기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1996년 110명의 사상자를 낸 플로리다 벨류제 여객기의 추락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것이다. 신발 상자 크기의 두꺼운 강철판으로 만들어진 블랙박스는 뭔가의 엄청난 힘으로 물어뜯긴 것처럼 구멍이 나 있었다.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어쨌든 주식시장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라이프 시멘틱스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 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충분히 리서치를 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상담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제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저기다가 그 댓글에 남겨놨으니까요. 그거 보고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무료 참석 원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